맨발로 걷기만 했는데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 자궁 육종암, 갑상선암, 폐암, 충수암, 담낭암 같은 암을 치유한 사례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심근경색, 부정맥, 신부전증, 뇌졸중, 하지정맥류, 생활습관병을 치유한 사례와 교통사고 후유증, 무릎수술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등 질병과 통증을 치유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과학적 원리와 이치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앞에 맨발 걷기를 들어보세요. 도서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저자 박동창, 출판 국일미디어.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과학적 이론으로 입증된 맨발 걷기의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맨발로 걸어 2개월 만에 말기 전립선암에서 치유되었다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74세로 서울교통공사 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박성태 씨였다. 딸이 사온 맨발로 걸어라를 읽고 맨발 걷기에서 마지막 희망을 확인한 박성태 교수는 그 길로 신발을 벗고 인근의 금대산을 기다시피 하며 올랐다. 박성태 교수는 그렇게 맨발로 걸은 지 2개월째 되는 2022년 4월 29일 받은 검사에서 완벽히 치유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치유 사실이 지난 2022년 9월 10일 국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번 폭발시켰다. 맨발 걷기를 연구하게 한 운명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청계산 이주선 씨의 사례도 그러하다. 그는 말기 간암에 암세포가 폐 림프까지 전이되어 한 달밖에 더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후 병원에서 강제 퇴원되었지만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몇 달 만에 암이 완치되었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는 삶의 원형이자 정밀한 과학의 영역에 있는 건강 증진의 비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론 체계를 확립해왔다. 첫째는 지압 이론이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에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우리의 발바닥에 산재해 있는 온몸 장기의 지압점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하므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둘째는 접지 이론이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곧 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땅 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각종 생명활동에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땅속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와 첫째,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함으로써 암과 고혈압, 당뇨 등 무서운 질병들의 원인을 해소해 준다. 둘째,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전이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뇌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생성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제공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을 해소합니다. 다섯째,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 염증과 통증을 치유합니다. 여섯 번째, 면역체계의 정상 작동을 도와 면역력을 증강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해소합니다.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 부릅니다. 현대인들의 수많은 비감염성 만성 질병들은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절연체인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 포장 도로를 걷고 고층 아파트와 빌딩에 살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기인합니다. 바로 땅과의 접지의 차단에 따른 전자의 결핍 현상이 그 원인이라는 통찰에 이른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 충전으로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건강한 생리적 활동과 면역체계의 정상 작동을 도모함이 그것입니다.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작용과 혈액 펌핑 작용, 발가락의 꺽쇠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건강한 생리적 활동을 담보하게 됩니다. 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숲길은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입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나아집니다. 2013년 미국 심장의학자인 스티브 시나트라 박사팀은 숲길 맨발 걷기에 따른 접지의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접지했을 때 혈액의 점성이 접지 전보다 평균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 역시 평균 2.68배가 빨라지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완벽한 천연의 항암제, 혈액 희석제, 항노화제, 천연의 신경 안정제, 항염증제, 면역 증강제입니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하루 한두 시간씩 걸으면 아픈 것들이 신기하게 나아집니다. 건강한 이들은 더욱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 충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전립선암, 담도암 등이 맨발 걷기로 치유되었습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 호전되고 족저근막염과 무릎 관절염, 고관절, 근골격계 통증이 완화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만성 두통, 안구 건조증, 비염, 이명증까지 질환을 가리지 않고 맨발 걷기는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심지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맨발로 땅과 자갈지압보도를 걷자 수개월 만에 왼쪽 뺨부터 왼목, 왼팔, 왼발까지 순차적으로 풀려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을 과다 복용하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던 어떤 회원은 오로지 땅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을 다 끊고 맨발 걷기를 3개월여 실천한 끝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맨발 걷기의 과학적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효과 등이 시너지를 이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맨발 걷기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초기에는 발등이 붓거나 발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일부 명현현상이 간혹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적당한 맨발 걷기로 깨끗이 치유되곤 합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땅을 맨발로 걷고 즐기고 놀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젊어지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강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조물주가 인간을 설계해 주신 삶의 원형을 따르는 일입니다. 조물주가 창조해 주신 질병 없는 생명체
본연의 건강한 모습을 서서히 재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꼭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냐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를 동시에, 더 나아가 승수 효과를 누리려면 맨발 걷기가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만 지압 효과는 얻지 못하더라도 접지 효과를 얻기 위한 보완적인 방법을 들라면 집안에 들어온 접지선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방법을 들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돗물을 우리의 손이나 몸으로 접하여 접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틀고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수돗물을 손에 접하는 동안 땅으로부터 수돗물을 통해 올라오는 자유전자로 인해 몸속의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10분만 설거지를 해도 혈액에 제타전이가 올라가 혈액이 맑아지고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천연의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고 통증과 염증까지 완화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거지는 내가 하는 가장 섹시한 일이라고 자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나는 매일 밤 설거지를 한다.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설거지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돗물을 쓰는 동안 샤워처럼 시원하게 쏟아지는 수돗물을 통해 접지한다는 점에서 설거지는 매우 유용하고 상쾌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지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수돗물을 손에 대고 있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목욕하면서 마치 자연성 냇물이나 호수에서 접지하며 목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할 때면 수돗물을 틀어놓고 손을 대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맨발 걷기의 질병 치유의 증언입니다. 맨발 걷기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유방암 치료를 이겨내고 무릎, 허리 통증을 치유하다. 2022년 3월 올해 60세가 되는 분입니다. 2020년 9월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보내준 책을 읽게 되었고 무작정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느낌은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산에 다녀오면 다리가 아프다든가 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고 몸 전체가 시원하다 할까 하여간 첫날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매일 동네 뒷산을 가게 되었어요. 가까운 뒷산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불면증도 없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맨발 걷기 카페에서 치유 사례를 보면서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해 믿게 되었습니다. 더 빠른 치유 효과를 내려면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4번, 방사선 치료를 29번 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마치고 지난 5월 27일 첫 검사에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영하의 날씨를 제외하고는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항암 중 맨발 걷기는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맨발 걷기 후 좋아진 게 또 있는데 뱃살이 다 빠졌습니다. 유방암 진단 전에는 165에 체중 70kg인 거구였는데 지금은 63kg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전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피부도 좋고 살이 빠지니 무릎 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맨발 걷기를 숙명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신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궁 육종암 환자입니다.
양쪽 폐에 전이 될 정도로 말기였습니다. 2020년 7월 앞으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부터는 삶의 질이 상상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맨발 걷기를 알게 되고 91일째 되던 무렵 CT 결과 암세포가 활동을 멈췄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로 수종 냉증도 없어지고 변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은 덤으로 좋아졌습니다. 뇌출혈에 편마비, 수두증을 맨발로 일상을 회복하다. 2022년 9월 14일 대전에서 저는 어린이집을 25년 동안 운영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다녔고 어린이집 컨설팅을 했습니다. 여러 일이 한꺼번에 몰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과로 상태였지만 건강을 생각해 신발을 신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서 처음엔 걸을 수조차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9월 23일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했는데 3개월 후 다시 한 정기 검진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선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갑상선 암은 물론 중증 당뇨병까지 나아지다. 2018년 12월 26일 저는 뇌출혈로 쓰러져 혈당약으로 혈당 지수를 조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왼쪽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민간요법을 해보고 난 후 마지막 수술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이 맨발로 걸으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당뇨약을 끊고 주 3회 이상 맨발로 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 자갈길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이 부딪혀 깨지기도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겨울에도 가능한 맨발로 걸었고 그랬더니 감기도 걸리지 않고 2달여 만에 어느새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인 100에서 11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상선암도 완치되었다고 보아야겠지요. 난청, 이명, 불면, 탈모까지 맨발로 나아지는 기적. 2022년 7월 78세 한 여성분은 30년 이상 오른쪽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막힌 부분이 미세하게 뚫렸는지 조금씩 들린다고 합니다. 또 그분은 수면제 없이는 잠이 들지 않아 늘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맨발 걷기 이후부터 숙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개월 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78세 정도의 연령대이면 대부분 치유되는 과정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은 젊은이처럼 빠르게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던 게 이제는 소량으로 빠지는 등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난청과 불면, 탈모의 고통에서 생생하게 벗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할 무렵에는 얼굴빛도 화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귀중한 사례를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70대 후반 정도의 연령대에 진입하게 되면 이 나이에 무엇을 한들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면 맨발 걷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바닷가 맨발 걷기로 부정맥과 하지정맥류를 깨끗이 치유하다. 저는 과거 만성 심부전증으로 심장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4년 전에는 뇌졸중으로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3년 전 모든 약과 진료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어 자연치유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보 걷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닷가 맨발 걷기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과 맨발로 갯벌과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걷기를 해보니 산길, 흙길에서보다 훨씬 힘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에서 맨발 걷기를 해보니 넘어질 일도 없고 걷고 나면 체력적으로 힘이 배가 된다는 것을 느끼다 보니 저절로 바닷가 쪽으로 발길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바닷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날마다 걷는 게 약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맨발 걷기는 인생 속 필수 숙제라는 것을 깨닫고 맨발 걷기를 생활화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심장 시술, 무릎 수술, 대상포진을 맨발로 이겨낸 사례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12년째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심장 시술을 하고 오른쪽 다리 연골이 파열돼 잘라내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렇듯 시술을 자주 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1년에 대상포진 증세가 한두 번씩 나타나 응급실로 실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신뢰하는 절친의 말을 믿고 일단은 걸어보자.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발에 있다고 했으니 희망을 갖고 흙길을 걷다 보면 증세마다 좋아지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오른쪽 발바닥에 심장 반사구 쪽 대추만한 물집이 생겼습니다. 물집이 너무 크고 심해서 병원 피부과에 가서 보여주니 맨발로 걷지 말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고 발바닥 그 부위 자리에 소독 후 테이프만 붙이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 발바닥 자리는 덧나지 않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맨발 걷기 후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두 해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발 보호를 위해 덧신 한번 안 신고 추위에도 강풍에도 견디며 늘 묵묵히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요즘 저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대상포진도 재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에 근력도 단단히 생겼습니다. 대단합니다. 맨발 걷기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주니 오장육부가 활성화되면서 생명력 넘치는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이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데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걸었다는 내용에서는 얼마나 몸이 힘들고 낫겠다는 의지가 강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고 맡기는 마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신뢰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삶에서 건강이 최우선이란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 몸을 치유하는 것, 단순한 것이 바로 진리이지요. 사느라, 살아가느라 오늘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겁니다. 따뜻한 목소리 프란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